달팽이 점액질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BBC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이제 세계 2위 수출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라는 전통적인 뷰티 강국을 제치고 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화장품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월마트에서도 영국 부츠에서도 K-뷰티 제품이 메인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한국 스킨케어를 검색하면 수억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들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성장 뒤에는 어떤 경제적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K-뷰티가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우리 경제와 개인의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K-뷰티 경제학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심각한 경고 신호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BBC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문을 닫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무려 8,800개라는 것입니다. 전체 브랜드 수가 3만 개라고 하니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셈입니다. 성공한 브랜드들만 보면 K-뷰티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익성의 악화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만 의존하던 전략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제 성분과 효능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K-뷰티의 성장만 바라보며 안주하고 있다면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성공의 역설 때문입니다. K-뷰티가 너무 성공하다 보니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ODM이라고 부르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이용하면 브랜드만 있으면 누구나 화장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만 개나 되는 브랜드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마케팅 방식의 한계입니다. 초기 K-뷰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마케팅 비용이 급증했고 동시에 소비자들은 점점 더 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면 무조건 구매했지만 이제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리뷰를 비교해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입니다. K-뷰티의 성공을 본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C-뷰티, 일본의 J-뷰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에 의존하는 K-뷰티 산업에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초기에 폭발적 성장에만 의존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법은 차별화와 고부가 가치화 전략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특별한 것을 파느냐가 관건입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페오시픽의 설화수는 인삼과 한방 성분을 활용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설화수 하나의 가격이 일반 화장품 10개 가격과 맞먹지만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고유한 기술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어 추출물 PDRN, 달팽이 점액질 뮤신 같은 독특한 성분들이 K-뷰티의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성분 개발이 필요합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 성분들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제품이 아니라 개인의 피부 타입과 고민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브랜드들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 화장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포장재와 비건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스토리와 문화적 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K뷰티의 진정한 경쟁력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뷰티 문화와 철학에 있습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해법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K뷰티는 주로 미국과 중국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젊은 층들은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이미 친숙합니다. 이런 문화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K-뷰티가 진출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처 리퍼블릭은 인도 시장에서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시장은 중동과 아프리카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 K-뷰티의 포화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구매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뷰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좋은 예시입니다. 그들은 쇼핑몰에서 시작해서 결제, 물류, 금융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도 마찬가지로 제품 판매를 넘어서서 뷰티 교육, 개인 맞춤 상담, 커뮤니티 운영까지 포함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라이브 커머스가 전체 온라인 쇼핑의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품을 시연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구독 기반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매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메타버스와 AR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화장품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온라인 구매의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혁신을 통해 K뷰티는 단순한 제품 브랜드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뷰티 관련 투자나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K뷰티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800개의 브랜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공하는 브랜드와 실패하는 브랜드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ODM 업체에서 만드는 제품에 자사 브랜드만 붙이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특허 보유 현황, 연구개발 투자 비율, 자체 연구소 보유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아모레 페오시픽의 경우 매출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진출 전략의 구체성을 평가하세요. 해외 진출 계획이라고 막연하게 표현하는 회사보다는 구체적인 타겟 시장과 진출 방식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현지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 현지 법규 준수 여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마케팅 의존도를 점검하세요.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5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건전한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비용 비율은 보통 매출의 20에서 30% 수준입니다. 넷째, 재무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화장품 업계는 재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행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재고 회전율과 현금 흐름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K뷰티 관련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단기적인 화제성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을 소개했다고 해서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환율과 무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K뷰티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 무역 분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관계 변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K뷰티는 분명히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K뷰티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미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K뷰티는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 되었지만 과잉 경쟁과 수익성 악화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기술 혁신과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셋째, 새로운 시장 개척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K뷰티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관심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과 해외 진출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지 마시고 기업의 특허 보유 현황과 신제품 출시 계획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뷰티 사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타겟 시장을 명확히 하세요. 모든 시장을 다 공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틈새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K뷰티의 진짜 경쟁력은 제품이 아니라 문화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국의 뷰티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K뷰티는 이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트렌드와 투자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